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었습니다. 강선태님의 미쳐야 공부다 책을 읽어보면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공유할 내용은 컨디션 조절도 시험 과목이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모의고사를 보기 전날 밤 새벽 3시까지도 잠을 안 잘 때가 있었다. 수능 모의고사를 벼락치기로 잘 볼 수 있느냐고? 아니, 벼락치기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부러 늦게 잠을 잤다. 졸음이 쏟아져도 억지로 찾는다. 이렇게 잠을 조금 자면 피곤해서 시험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고? 당연히 맞다. 사실은 피곤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잠든 것이다. 일부러 시험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다. 간혹 시험을 볼 때 너무 긴장이 될 때가 있다. 수능시험 같이 큰 시험을 볼 때 그렇다. 많은 수험생이 전날 긴장하여 충분히 잠을 못 잔다. 모의고사 땐 푹 자고 일어나 시험을 보았으면서도 말이다. 잠을 못 자면 많이 당황하게 된다. 피곤함도 문제지만 그 피곤함이 신경 쓰인다.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어깨가 좀 뻐근한 것 같아. 어깨가 잘 안 돌아가는데. 이러다 펜이 미끄러져 오답을 체크하거나 졸리고 피곤해서 집중도 안 돼. 실수 남발에 종료 시간도 못 지키고 패망하면 어쩌나. 그러고 보니 이미 난 망한 것 같아. 노량진 재수 종합반 등록 날짜도 언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 혹시라도 수능 전날 잠을 못 자도 당황하거나 긴장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내 경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앞두고 일부러 잠을 늦게 자곤 했던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수능 전날 긴장한 탓에 잠을 뒤척여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보면 크게 동요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실제로 효과를 봤다. 수능 전날 나는 큰 실수를 했다. 일찍 잠자리에 든 것이다. 하도 뉴스에서 수능 전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숙면을 취해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해대서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 밤 12시가 다 되어 잠들던 인간이 8시에 누우니 잠이 오겠는가? 이때부터 뒤척임이 시작됐다. 이 방 저방 여기 누웠다 뭐 저기 누웠다 피다민처럼 떠돌아다니며 물을 마셨다 차를 마셨다 다시 앉아 책을 좀 봤다 운동했다 숫자를 세웠다 별쇼를 다 했다. 결국 난 새벽 2시가 넘어서 겨우 잠이 들었다. 잠을 설쳤기에 당연히 100%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평정심을 유지한 채 편안히 시험을 봤다. 미리 해두는 것이 통한 것이다. 마트의 푸드코트에서 수능 모의고사 푸는 학생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내가 수험생 시절 경기도 일산에 살았던 사람은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랬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시간 아끼기 위해 밥 먹으며 문제를 풀었군요. 역시 강성태 공신님은 대단해요. 이런 반응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시험장은 우리 기대와 달리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옆에서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거나 감독관이 갑자기 말을 걸 수도 있다. 전혀 뜻하지 않게 나를 가리키며 거기 수험생 지금 혹시 부정행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억울한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 고사장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특히 주변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집중을 놓치면 안 된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감독관이 내 옆에서 엄청난 박치로 트로트 노래를 중얼거려도 야한 만화책을 키득키득 읽으며 방귀를 뀌어서 당황하지 않고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집중시켜야 한다. 옆자리에 앉은 수험생이 갑자기 일어나 개다리 춤을 춰도 지나가던 까치가 교실 창문을 날개로 열고 들어와 안녕 하이 니들 고생한다. 전심으로 지렁이 먹었더니 느끼하네.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걸어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시험에 집중해야 한다. 붐비는 마트 푸드코트에서 모의고사 푼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집중하기 위한 훈련이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공간에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 손님이 수군댄다. 청소 아주머니가 와서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의자가 모자라니 내 옆에 의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누군가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잡생각이 몰려온다. 그것마저 이겨야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훈련이 정말 효과가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심지어 변태 같다는 생각마저 들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은 중요하다. 여기서 고수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결정된다. 사소한 것에서 승부가 갈린다. 고수와 프로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할 번잡하지 못할 정도로의 경지를 추구한다. 완벽을 깨한다. 자, 여기까지 잠시 읽어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 좀 같이 나눠볼게요.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원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뭐 옆 사람이 뭐 책장 넘기는 소리, 뭐 발 떠는 소리 이런 거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 백색 소음기 같은 거를 틀고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관련 독서실이나 뭐 강제 자습반이나 그런 데서 많이 트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시험에서는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입시험 봤을 때는 그때 편입시험 봤던 학교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유학생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 한 명이 제 옆에서 사인펜으로 막 편입 영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찌찌찌 소리 나가지고 그때 그냥 바로 손 들고서 약간 좀 이렇게 주의 약간 주는 식으로 이제 알려줬거든요, 감독관한테. 그런데 정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도 몰라요. 제가 편입시험 봤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샤워를 안 하는 거예요. 몸이 상당히 지저분한 거예요. 막 냄새도 나고. 다양한 변수가 정말 많거든요. 뭐 주위에서 막 발 떠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약간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런 거에 약간 좀 대응하거나 좀 적응하는 것도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매년 수능시험 때마다 배탈이나 고생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 그 무렵은 맛있는 먹거리로 넘쳐난다. 주변 사람들이 찹쌀떡, 뭐 초콜릿은 물론 무슨 의미에 담긴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 엿까지 무더기로 선물한다. 나는 떡을 아주 좋아해. 찹쌀떡을 먹고 싶었지만 찹쌀떡은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나는 시험날 도시락으로 먹을 메뉴를 미리 정해놓았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점심으로 그것만 먹었다. 괜히 다른 것을 먹고 탈이 나고 싶지 않았다. 가끔 시험 보느라 고생한다고 어머니가 점심 도시락을 그야말로 보도 듣도 못한 뭐 사내진미, 상어, 가슴 지느러미 같은 개구리 뒷다리급의 보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 맛있어서 과식한 나머지 배가 불러 다음 시간에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고 먹던 것이 아니라서 속이 더부룩하고 안 받는 경우도 있다.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최소한 나는 그럴 일이 없었다. 시험 전 몇 주간을 시험 시간표 그대로 공부했다.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영어 시간에는 영어를 공부했다. 그랬더니 시험 당일 그 시간대 그 과목을 풀고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연습과 다르다는 느낌도 없었다. 자, 여기서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다뤄볼게요. 보통 이제 시험 거의 막판 다가올 때 5과목을 이제 다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5과목을 하루에 다 같이 공부한다기보다는 저는 생각했을 때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라면 또는 소방이나 경찰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라면 전 과목을 실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5과목을 다 공부한다기보다는 특정 시간을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마지막에 여러분이 전 과목을 다 모의고사 다 모아놓고 모의고사 얻는 과목은 뭐 연도별 기출도 괜찮고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계속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의고사는 시점처럼 연습하고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모의고사처럼 봐라. 모의고사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해가지고 시간 배분, 뭐 과목 순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틀린 문제를 통해서 약점을 체크하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이런 거를 모의고사 볼 때 실전처럼 연습해가지고 미리 시행착오로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시행착오 안 하겠죠. 반대로 실제 시험장 가는 날은 너무 긴장하면 또 제 실력 안 나올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또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을 믿고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달, 늦어도 한 달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5과목 다 모아놓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에 무조건 5과목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간혹 시험장 스피커의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지직, 잡음이 섞여 들릴 수도 있어 이어폰을 듣지 않았다. 심지어 늘 빠른 속도의 영어 듣기 mp3를 듣다가도 마지막엔 일부러 기출된 영어 듣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듣기도 했다. 보통 시중교재의 영어 듣기 말하는 속도는 실제 시험보다 훨씬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빠른 말을 듣다가는 느린 말을 들으면 그마저도 익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를 어찌 실력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엄연한 실력이다.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실력임을. 진정한 고수는 방법을 구하고 그것을 훈련한다. 시험 전날 컨디션이 나빠서 시험을 잘 못 보면 아쉽다고 운이 참 나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신들은 다르다.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대비가 가능한 매우 중요한 실력이라 생각하고 그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만난 2,000명이 넘는 공신 멘토들 중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연습을 하고 컨디션을 조절한 공신들은 너무나도 많다. 모의고사 때 낳는 답안지를 모아 실제로 마킹 연습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마킹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것도 훈련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험 기간 중 일부러 화장실에 안 가는 경우도 봤다. 갑자기 실제 시험 중 소변이 급한데 참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히 소름이 돋을지경 아닌가? 이것이 공부의 신이다. 그들은 단 한 번에 결정되는 시험에 불표만 늘어놓고 불만만 갖지 않았다. 대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실력자, 진정한 공신이 되길 바란다. 자,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컨디션 조절도 시험 과목이다.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이제 진년 수험생들 계시잖아요. 소방지 수험생들도 이제 시험 곧 있으면 보고, 간호지 수험생들도 갑자기 시험이 앞당겨져가지고 또 빠르게 보고, 국가지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경찰 1차 시험도 별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실전 연습을 많이 하시는 이제 시기일 거예요. 실전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강사로서는 본인이 약한 부분이 문제에 많이 나오면은 많이 틀리고, 본인이 많이 아는 부분이나 잘 아는 부분이 나오면 점수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는 충분히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미리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빠르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수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 실수를 보완하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절대 시험장 갔을 때는 그 실수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기출이 중요해가지고 기출을 볼 건데 도저히 모여서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기출만 보고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한 달 안에서 모의고사는 최소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기출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보고 암기는 하겠지만, 그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거는 실전 문제풀이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대신에 기출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출 더 많이 봐야겠죠. 하지만 문제풀이를 아예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마지막 한 달이라도 그때는 문제풀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시행착오 많이 하시고 문제 좀 보완하시고, 시험장 갔을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합격생분들 같은 경우도 뭐 떨어지신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다 실수는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그 와중에서도
실수를 하면서 나머지 꼭 맞춰야 하는 부분에 최대한 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겠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문제수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빠르게 풀다 보면은 실수는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실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도 중요하다. 단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시행착오를 미리 하자.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그 시행착오 하는 그 실수 부분들을 보완하자.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는 최대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분명히 어려운 문제 나오죠. 그거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100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나머지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다 맞추고 남는 시간 내에서 다시 그 문제에 돌아가서 보기형 소법으로 풉니다. 이게 합격이죠.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되시는 수험생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갑자기 풀려고 하는 거예요. 못 풀고 시간 뺏기고. 그런데 정작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져가지고 더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춰내는 문제가 아니다. 100점 방지용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나온다면요, 내가 못 맞추면 남들도 못 맞춰요. 다들 비슷한 강사님의 비슷한 강의, 교재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격 확률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역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우선적인 필수적인 부분들을 먼저 다 여러분 걸로 만들고 나서 남는 시간 내에서 지역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것도 지역적인 부분을 막 보완하기 위해서 막 기본서를 막 무작정 보기보다는 강사님들도 다들 생각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거나 상위시험에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동형 모의고사에서 문제화시켜서 분명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서 지역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됩니다. 단 기출이 아직 잘 안 잡히신 분들은 그래도 기출이 우선이다. 하지만 실전 연습은 마지막 한 달이라도 같이 연습을 하자.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은 계속 기출을 보자.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